안녕하세요. 아카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특례일정도 이번 주 안에 거의 끝이 났죠. 1차 합격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남은 면접 준비를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텐데요. 이제 9월이 이제 얼마 안 남고 원서 이제 수시가 또 시작이 되죠. 특례생들은 이제 몇 장 안 남은 카드를 이제 수시 어떤 학교로 이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두고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영어 특기자 전형이 흔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영어 특기자 전형은 이름이 조금 변형이 됐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기자 해외고생들은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뽑게 되겠죠. 영어 특기자 전형은 어찌 보면 외고 학생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특기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는 경쟁률 때문에 그래요.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 해외고 학생들을 뽑아 주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특기자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쵸? 영어 특기자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이제 남아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한번 알아볼까 해요. 영어 특기자가 줄기는 줄었어요. 줄었지만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이제 낮아진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를까요? 둘 다 이제 정성평가로 이제 선발 기준을 두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그 내신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교과 과목에서 조금 차이를 두는데요. 종합전형은 전공 관련 과목의 내신 등급을 우선적으로 보죠. 그리고 교내 활동이 아주 우수해야 되고 되게 중요하죠. 해외고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IB 점수죠. IB 점수를 그러니까 내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B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일단은 학교 생활을 잘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경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과를 가려면 사실은 수학과 사회 과목도 잘 받아야 되죠. 거기에 경제 관련 그 비교과 활동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은 그야말로 나 이런 거에 특기가 있어요 라고 이제 그 보여주셔야 돼요. 어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토플이건 영어 경시대회 수상이던 뭐 활동이던 나 이거 진짜 잘해요 라는 거를 충분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교과목은 당연 그 영어 과목을 우선적으로 보겠죠. 영어 과목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지 영어 과목만 본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그 내신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의 차이라고 하면 과목 우선순위에 대한 순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중하위권 대학들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전공이 사실 어문 계열에 집중되고 있어요. 특기자 전형은 외부 스펙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또 차이가 있죠. 아까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영어 특기자 전형의 경쟁률은 한 6대1 정도 되죠.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연세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이제 종합전형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평가 요소에 두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성균관 대학의 경우에는 인성을 크게 평가 요소로 잡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중도기국 후에 이제 그 일반 고등학교를 가시게 되면 학교에서 뭐 대회나 뭐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 지금은 뭐 예전에는 소논문 형태였지만 지금은 탐구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 탐구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니까 원서를 작성하실 때 전략적으로 내가 가진 카드를 보고
어디를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잘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특기자 전형을 이제 종합해서 크게 보자면 서류권 대학과 그리고 공인 성적 위주의 대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서류 평가 중심의 대학으로는 이제 연대, 뭐 고대, 이대, 경희대 뭐 이렇게가 이제 서류로 뽑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특례생들이 특례 전형과 섞어서 쓰는 이제 전형이기도 해요. 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뭐 국민대, 성신여대, 뭐 부산외대 요 정도로 지금은 있는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년부터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죠. 외대.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100% 서류를 보고요. 그리고 2단계는 뭐 서류 50, 면접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면접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면접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도기국생도 많이 뽑아준 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기국자나 이제 리터니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해외고 졸업생들을 선호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중도기국자를 고대가 많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그런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면접은 이제 해외고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국내고가 유리할까요? 국제학교 면접은 영어와 한국어 중에 이제 선택하는 곳도 있고, 한 문제씩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면접은 이제 심층 면접으로 이제 사회탐구 과목에서 나오거나 시사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해외고 학생들은 이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면접 준비를 꾸준히 준비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죠. 영어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학 위주로 뽑는 대학들은 국민대, 뭐 성신여대, 동덕여대, 그죠, 부산외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에서 온 아이들이 지원하기가 조금 힘든 게 국내 내신이 조금 필요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동덕여대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이제 에세이만 가지고 또 선발을 하죠. 한양대에서 보는 그 학생부의 의미는 이 학생이 영어 관련 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대한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예 그냥 학생부가 없는 아이들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지원하기가 힘들겠죠. 한양대에서 출제되는 에세이는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좋은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용에 맞춰 자신의 논리를 세워서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해외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11학년, 12학년들도 이제 한국 내신보다는 학업적 능력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SAT나 AP의 고득점 전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한국 내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서류로 쓸 수 있는 내신이 나와줄 수는 없어요. 11학년, 12학년 때 들어오면 당연히 내신이 안 나오죠. 내신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쓸만한 그런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어 특기자 전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영어 특기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